이거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도 경찰관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각 관할마다 또라이 질량 법칙이 그게 적용이 됩니다. 이게 관할마다 C급이라고 한 명이 있어요. A, B, C 중에 C급이라고 하거든요. 그 특징은 이제 이렇습니다. 지구대로 전화를 자주 하시는 분들 중에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없고 본인의 말씀만 주저리 하다가 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알맹이 없는 얘기 하시다가 끊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 상태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지 혼자 주저리 하다가 끊어버리는데 끊어진 지 10초 뒤에 다시 또 똑같은 번호로 연락이 와요. 그걸 반복하세요. 그런 분들은 한번 이제 비 오는 날에 보통 많이 똘끼가 발동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흔히 이제 암묵적인 그 규칙을 발견했거든요. 아, 비 오는 날 뭔가 스물스물 기어 올라올 것 같다, 그 똘끼가. 아니나 다를까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연락 와요. 연락 한 번 오기 시작하면 10초 단위로 옵니다. 10초 단위로. 그러면 거의 업무 마비돼요. 그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전화 받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들어주다가 맞불 놓으면 안 돼요. 맞불을 놓으면 애들이 신나요. 아, 예 그러세요, 예 그러세요 하고 딱 끊고 예 그러세요 하다 보면 지풀에 죽는 경우가 좀 대거 있다.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더라고요. 한 1시간, 2시간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 좀 진상이지 않을까. 제가 느꼈던 진상, 딱 떠오르는 진상은 딱 그 정도 선이었던 것 같고, 사실 뭐 현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인간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좀 말썽을 많이 피우고, 대한민국에 술 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밤에.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들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한. 그게 또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그런 분들이 계셔야 또 경찰분들이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경범죄 업무방해라고, 그러니까 형법의 업무방해 말고도 그런 업무방해로 이렇게 처벌을 할 수는 있어요. 경범죄상 업무방해 16만 원짜리 범칙금 발부가 가능한 게 있는데, 정 안 되면은 이제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통고 처분을 한번 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조금 잠잠해지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하면 왜 끊었냐면서 또 지구대로 이제 전화가 오니까 새로운 주제의 전환이죠. A 유형의 그 실속 없는 대화를 계속 유지하다가 중간에 범칙금 한번 통고 처분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B 유형의 새로운 주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불만 지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경찰관들에 대해서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고 있고,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는 건 맞아요, 사실. 왜냐면은 법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바로 서야 되는 거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현장 상황과 정확한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지시를 내리는 게 사실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탁상공론이라고 하잖아요. 현장과 정확히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지시만 내리다 보니까 사실상 현장 경찰관들은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이 직업에 대한 사명감도 떨어질 거고, 다 치안 서비스로 연결이 돼요. 결국에는 현장 직원들이 만족도가 높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본인 하는 일에 자부심이 높아질 거고, 그러면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부터가 벌써 정체성이 달라져 있거든요. 나는 대우받는 경찰관이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엄중하게, 더 책임감 있게 해야지, 이럴 텐데 그런 문화가 조성이 안 돼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여경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경이라서 경찰에 도움이 안 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필요가 없다, 이렇게는 저는 공감을 못해요. 사실 왜냐면 저와 같이 일하셨던 여경분들은 다 현장에서 대처도 잘하시고 업무적으로 굉장히 세심한 부분도 있으시고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도움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분들보다 일을 안 하시거나 못 하시는 남경분들이 계시거든요. 많아요. 연차가 쌓였는데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보다도 여경분들이, 저랑 같이 일했던 여경분들은요, 훨씬 일을 잘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셨었어요. 여경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다. 경찰 개개인의 태도와 이런 업무 능력, 그런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여경 문제를 왜 문제라고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졌냐를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솔직히 지휘부가, 경찰 지휘부 쪽에서 승진이나 이런 포상 문제에 있어서요, 여경, 남경을 좀 구분하는 그게 있습니다. 약간 나눠요. 굳이 나눠가지고 여경을 어줍잖게 배려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외부적으로는 외부인들이 여경을 이렇게 비난을 할 수 있어도 내부적으로는 사실 저는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인식이, 갈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알량한 배려심들이 사실 본인이 실적도 좋은데 그만한 대우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남경분들 중에서도. 그런 여경 TO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넣다 보니까 본인의 실적
실적에 비해서 보상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생겨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쌓이다 보면은 내부적으로도 남경, 여경 이렇게 갈리게 되는 거죠. 점점. 그리고 또 뉴스에서 또 의도적으로 여경분들이 너무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기자분들도 알아요. 아는 것 같아. 뉴스에서 뉘앙스가 느껴지고 그래서 여경 문제라고 막 단어를 규정을 지어버리는데 그런 부분이 지휘부들의 어줍지 않은 배려가 저는 내부적으로도 갈등을 유발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방지시키려면은 그냥 진짜 뭐 채용 과정에서는 사실 신체 조건이 다르니까 여경분들 뭐 무릎 꿇고 팔굽혀펴기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저는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력적으로 딸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세심한 부분이 현장에서 많이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게 또 여경분들의 또 좋은 장점이다 보니까요. 되고 나서는 실적에 대해서 포상을 하거나 이렇게 성과적으로 포상을 할 때 승진을 시키거나 할 때 내부적으로 납득이 못할 그런 배려는 하지 말자. 그렇게 평등화만 시켜도 사실 내부적으로도 남경, 여경 구분 안 짓고 결속이 될 것 같고 여경 문제라는 그 단어 어감 자체가 원체 이제 프레임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문제인데 왜 여경 문제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것도 이제 좀 경우가 나뉘는데요. 단순히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린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하면은 이 정도는 되게 캐주얼한 정도거든요, 사실. 왜냐면 즉각적인 위험 요소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관할을 세심하게 따집니다. 중앙선을 놓고도 따지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건 전 퇴직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근무 시간은 똑같잖아요. 일을 더 한다고 해서 돈을 더 주지는 않잖아요. 공무원 조직이. 귀찮은 일은 덜 하려고 하는 게 사람 본능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정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관할을 나눕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거나 이러면은 관할 필요가 없죠. 사실 관할 필요가 없고 지금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 관할에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하면은 그쪽 발생한 지역에 해당하는 관할의 경찰로 연결을 시켜주거나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면 119 공동대응을 하겠죠. 그 정도까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그 다음에는 우리 업무 밖의 일이더라도 우리는 책임을 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신경 써야 되고 이게 어쨌든 그 부산 지역의 그 접수받은 경찰관이랑 도움을 요청하신 임산부 분의 그 두 분 양측 말고는 사실 정확한 그 상황을 아시는 분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모든 게 다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고 이게 뭐 블라인드 게시판에 이제 경찰의 입장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 당시의 뉘앙스라든지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그 경찰관이었다면은 일단은 저희가 경찰관이 할 수 없는 부분임을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구급대 공동대응까지는 현장에 불러낼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면은 공동대응까지는 시키고 근데 구급대원이 왔는데 만약에 그 도움 요청한 사람이 구급대 도움은 필요 없어요 라고 자체적으로 만약에 거절을 하신다면 굳이 경찰의 도움도 사실 필요가 없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의료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구급대의 도움을 거절한다? 이거는 경찰 쪽에서도 사실 해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분한테 결정 권한을 넘겨준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대로 업무 범위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근데 경찰의 업무 범위가 너무 애매모호해요, 사실. 의료 지식이 있어서 경찰관이 된 것도 아니고 의료 지식이 넘쳐났으면 구급대로 갔겠죠, 사실.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 요구를 하시고 마치 해야 되는 것처럼 하면은 그럴 거면 저는 아예 그냥 소방이랑 경찰이랑 통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처럼 아예 통합을 시켜서 출동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어쨌든 업무 범위는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관할 내에 있는 치안 수요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이 정해져 있는 거는 지역에 따른 치안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많은 곳은 경찰관을 많이 배치해주고 치안 수요가 좀 적정한 곳은 좀 비교적 적게 배치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면은 혹시나 모를 큰 사건이 대비했을 때 출동한 경찰관이 없잖아요. 경찰력이 부족해지면은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경찰력을 분산시켰던 게 나중에 독소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국민들한테. 그거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쉬웠어요. 사실 뉴스를 보면서도 그런 안 좋은 쪽으로 기사 쓰신 분들의 뉘앙스가 많이 느껴져가지고 그것도 많이 아쉬웠고 당시 신고자분도 사실 뱃속에 소중한 생명이 있으니까 본인의 입장도 있었을 거예요. 도움 요청한 거 저는 이해가 가요.
요청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정답은 없다 사실. 제 채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사실 퇴사한 것도 있습니다. 당장에 자본금이 없다 보니까 사업체를 운영하려면은 뭔가 다양한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20대처럼 다시 아르바이트 경험도 좀 쌓을 거고, 근데 이제 20대 때랑은 좀 임하는 자세가 다른 게 20대 때는 이제 시급에 제가 얽매였었다면, 그러니까 일한 시간만큼 내가 돈을 받아야겠다 이런 느낌이 강했다면은 지금 이 아르바이트에 임하는 자세는 어떻게든 여기에서 경험을 배우겠다. 예, 지금 뭐 청소 알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저는 할 때마다 개선점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청소를 할 수 있을지, 그런 아이템은 뭐가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나씩 남기려고 해요. 자료를 제 개인적으로 일기 쓰듯이 이렇게 자료를 하나씩 남기고 있고, 일단 사업체를 꾸리는 게 목표입니다 앞으로. 근데 단기적인 목표는 유튜브 채널 일단 잘 되게 하고 싶은데 거기에 제 사업체 운영하는 과정을 좀 끼워 넣을 생각이거든요. 브이로그로 알바 근로소득이랑 플러스 사업소득 같은 거 좀 가능하다면 월 300이 목표입니다. 제가 경찰 다니면서 벌었던 월급 월 300이 목표고, 그게 달성이 되면 월 500, 월 600, 아니 뭐 월 1000 이런 식으로 2배씩 늘려나갈 생각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장기적인 목표는요, 사실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사실 우리 모두의 목표잖아요. 지금 당장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는 실질적으로 와닿지는 않아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다 보면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에 조금 앞에 뭐가 있겠구나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해봐야겠다, 뭐든지 실행해보고 경험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유튜브도 운영하면서 경험도 해보고 실행에 옮길 생각입니다. 이거저거 제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인생 탐구생활 PD님의 채널도 되게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인생 탐구생활 구독자님들 앞으로도 행복하시길 바라겠고, 항상 몸과 마음 챙기시면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 배우자한테도 항상 저는 빚을 지고 있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승무원이면은 사실 주변에 더 좋은 조건의 남자들도 많을 텐데 지금 당장에 저는 그런 부분을 갖추지를 못해가지고 항상 마음에 빚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내가 굶더라도 당신은 먹여 살리고 싶다는 말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할게요.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